네. AI 오대 뉴스 지난주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 오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지지 않고 파이3라고 하는 스몰 랭귀지 모델을 출시를 했죠. 역시 라마 3 나오니까 바로 파이3 만드는 빅테크 간의 경쟁 역시 이번 주도 치열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뉴스인데 엔비디아가 AI orchestration 스타트업인 넌.ai를 인수를 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트위터 X죠. X가 이제 그럭 이게 발표하면서 xAI를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xAI가 약 6 빌리언 규모 굉장히 크죠. 역시 앨런 머스크가 통이 큽니다. 18 빌리언 밸류에이션으로 해서 6 빌리언 한 7-8조 이상 되는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데 거의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데이터브릭스가 하면 우리도 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엔터프라이즈 라지 랭귀지 모델 아크틱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클라우드 서비스 말고 덩치가 좀 있는 데들은 다 자기 걸 하나씩 만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인텔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인텔이 세계 최대의 뉴로모픽 시스템이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할라 포인트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예, 요 5개를 이번 주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온 것 중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역시 파이3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Tiny but Mighty 제목 잘 지었죠. 파이3가 스몰 랭귀지 모델로서 나왔는데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하면서 뭐 사실은 라마3 나오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라마하고 비교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마3 8 빌리언 여기다 또 이렇게 딱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 일 주일 사이에 또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넣어 가지고 이게 테스트 보여준 것 같고요. 예, 파이3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되게 작은 모델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미니라고 부르는 모델, 예, 128K, 미니 4K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파이3 스몰은 프리뷰 형식, 미디움이라고 해서 7 빌리언 이상 되는 애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 점을 찍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더 작게 만들고 있어요. 훨씬 더 작게 만드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은데도 강하다." 뭐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거 가지고 와서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이3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난번 파이2 발표할 때도 비슷했는데요.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파이3 미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파라메타가 38억 개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랭귀지 모델 보다는 상대가 안 되게 좋지만 왜 이렇게 성능이 좋냐? 그것은 데이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작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M&A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런 AI라고 하는 기업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는데 GPU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워크로드가 많이 발생을 할 때 이 워크로드를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만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오픈 플랫포밍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최신의 AI하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이런 그 워크플로우처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레이어를 최근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스타트업들이 요즘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런AI 플랫폼을 앞으로 GPU 클러스터에 집어넣어서 서비스를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도 많이 개발을 하지만 GPU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GPU를 서비스로 하는 클라우드 쪽의 사업도 직접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요런 스타트업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xAI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 라이벌이죠. 벌써 뭐 그록 나올 때부터 '펀드레이징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10 개월밖에 안 됐어요. 10 개월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줄 거 보여준 다음에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 18 빌리언, 그러니까 뭐 벌써 뭐 수십 조짜리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6 빌리언 이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몇 주 내에 끝날 것 같다 레이즈가."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이거 약간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오픈 소스 판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른 건 대부분 스몰 모델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 다들 이제 투자를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xAI가 나름 성공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번째, 스노우플레이크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사실은 DBRX 나올 때, 데이터브릭스 거 나올 때 스노우플레이크가 안 할 것 같지 않은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베스트 LLM for 엔터프라이즈 AI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트룰리 오픈이다. 자기네들도 오픈이다. 근데 느낌이 요렇게 쓰면은 XAI 그룹하고 되게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넣어서 할 것 같고요. 제일 인상적인 트롤리 오픈이라고 하는 이유는 소위 얘기하는 그 라마라든지 이런 거 그냥 오픈 모델이지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게 오픈 소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제공한다. 그러면서 트롤리 오픈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efficiently intelligent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초점을 맞춘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많이 쓰는 거는 SQL, 우리 그 SQL 랭귀지,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랭귀지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인스트럭션, 예, 코딩 같은 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업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DBRX하고 다른 데들 같은 경우에 DBRX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DBRX 넣은 거 보면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역시 좀, 네, 좀 다르다. 데이터브릭스가 조금 더, 예,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척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트레이닝 코스트가 적게 든다. 예, 왜냐하면은 인퍼런스만 하면 아무래도 기업 같은 경우에 자신들만의 뭔가를 하기 좀 적으니까, 자신들만의 것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것은 트레이닝도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좀 넣은 것 같다는 것,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인텔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서스테이너블 AI를 위한 뉴로모픽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이 뉴로모픽 시스템에 11억 개가 넘어가는 신경 관련된 어떤 신경망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거를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 네임은 할랄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고, 원래는 이제 그 산디아 내셔널 레버러토리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국책 연구소 중에 하나죠.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테크놀로지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인텔의 로하이2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뇌하고 비슷한 방식의 AI 개발하는 거와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AI의 문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AI 얘기할 때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인간의 뇌처럼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라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것들보다 뉴런의 커패시티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상용화해서 많이 이제 쓰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연구의 측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헤일러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리고 4월 마지막 주 AI 오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